현재 시간 2시 48분 지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코스피는 1%의 하락을, 그리고 코스닥은 그래도 부합 안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정말 시총 상위 종목들, 2차 선지줄들이 열일하고 있는 코스닥 시장인데요. 그 안에서 눈에 띄는 거 무엇이 있는지 오늘 뉴스와 함께 종목들 다뤄보도록 하죠.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 이상엽 이사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두 분과 세 가지의 특징주 그리고 특징 이슈 다뤄보겠습니다. 첫 번째부터 바로 만나보시죠. PC 물가 절차 상승으로 인플레 경고음이 켜질까요? 미국의 PC 물가가 7개월 만에 재반등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상치를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넘겨버린 상황인데, 연준이 CPI도 중요하다, PC도 중요하다. 그런데 PC를 더 유의주시한다라는 이야기를 저희가 지난번에 이야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김민수 대표님은 이번에 그 PC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어요? 지표에 대해서? 네, 여기서 또 계속 우리 앵커님에 대한 테스트가 들어가야 되겠죠? 네, 또요. 네. 다 아실 겁니다. 물가 생각보다 좀 올려서 발표했고 지금 시점에서 네. 주식 비중은 그냥 계속 끌고 가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줄일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줄이셨나요? 아니요. 마이너스권이라 줄일 수가 없습니다. 아. 하지만 수익이었다면 네. 조금은 좀 현금 마련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네, 조금 서글픈 얘기시긴 하겠습니다만,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보유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네. 지금 나오는 얘기들 일단 다 연준에서 중요하게 보는 지표죠. 네. 저희가 보통 아는 CPI보다 더 광범위하게 데이터를 다 갖고 있다 보니까 그에 따른 PC 물가 발표되면서 일단 미국도 충격 받았지만 미국도 약간 막판은 돌리더라고요. 근데 국내 시장은 여전히 수급 불안과 함께 또 국내 시장이 불안에 떠는 요인들은 환율이죠. 환율까지 가세되다 보니까 그런데 결국에는 그거 같습니다. 특히 연준 의장이 얘기했던 디스플레이션, 그러니까 물가는 이제 떨어진다. 하지만 떨어지는 과정이 범피할 것이다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쭉 떨어지는 게 아니라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하락한다고 하게 되면 물가는 떨어진다에 포인트를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럴 때마다 작년에 대한 기억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물가 가파르게 올라가다 보니까 이거 계속 올리는데 주식은 엉망이 될 것 같고 하는 불안감이 작용하는 것 같긴 한데 네. 아마 제 생각으로는 한 4, 5월 달쯤 가게 되면 특히 이제 주택 지표 쪽이 확연하게 떨어진 거를 반영하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생각보다 그때는 또 넉넉하게 하락세로 들어가지 않나 싶긴 한데 그 전에 또 바라봐야 될 게 에너지 가격들이죠. 이런 변수는 있겠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점진적인 하향 쪽엔 무게를 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추세는 하향인데 그 안에서 오르락 내리락하는 일시적인 변동만 나타날 것이다라는 게 입장이신 거잖아요. 네. 그럼 이상엽 이사님, 이번에 이런 물가를 보고서는 그래도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금리 인상 최종 목표치가 높아지는 거 아니겠느냐. 6%대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아시잖아요. 정말 목끝까지 올라온 상황에서 여기서 조금 더 올린다는 거는 임계치를 넘어버리는 순간 경기 침체가 더 심하게 올 수 있게 그걸 걱정하고 있는 건데 이 6이라는 숫자는 좀 두렵지 않습니까? 아니요. 오늘 레몬 두 분 되게 강하십니다. 네. 네. 지금 시장의 분위기를 보면 이제 3월부터 FOMC가 이제 상반기 3번이 있는데 이제 25bp씩 좀 3번 올리는 거는 좀 기정사실화 되어 가는 것 같고 또 이제 3월에도 50bp 인상이냐 그런 이제 가능성 확률이 조금씩 높아지다 보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좀 우려스러워 하시는 것 같은데 이창용 총재가 환율과 관련돼서 한 이야기를 좀 살펴보면은 환율 어떻냐,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 그러니까 이창용 총재가 그랬죠. 워낙 연말 연초에 많이 올라서 조정받는 건데 이렇게 좀 심플하게 얘기를 했어요. 요런 좀 이제 그런 뉘앙스도 좀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다음 달, 이번 주부터 이제 3월 달이 또 시작이 되는데 3월 달에 뭐가 있냐면 환율에서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문제가 이제 WGPI, 그러니까 월드 거버먼트 본 인덱스, 그러니까 이제 세계 국채 지수 이제 편입 여부가 이제 결정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작년 9월에 이제 한국이 이제 관찰 대상국에 편입이 됐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관찰 대상국이 지정된다고 하더라도 한 1년 후에 좀 편입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요게 그래서 이제 좀 촉박한 건 아니냐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정부에서 지금
열심히 이쪽 관련돼서 좀 3월에 편입시키려고 좀 노력하고 있는 것들이 언론을 통해서 좀 확인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환율도 지금 말씀드린 부분 과연 편입될지 여부 좀 확인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매파적 발언은 계속해서 나올 수 있는데 지금 4.75%의 미국 기준금리가 양적 긴축 완화 때문에도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다른 거 감안하면 한 6%라고 해요. 그러면은 진짜 뭐 6% 넘는다는 매파적인 발언이 있어도 실질적으로 이제 액션을 취하는 입장에서는 매파적인 발언을 하더라도 진짜 실질적으로 6% 넘게 하기는 네. 그러면은 실질 금리는 진짜 뭐 한 7% 이상일 거란 말이죠. 느낌은. 그래서 좀 어렵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좀 가져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6이라는 숫자가 두렵긴 한데 실현될 가능성은 적기 때문에 우리가 그 공포까지 미리 떠안을 필요는 없다라는 게 이상윤 비사님의 의견. 그렇다면 대표님. 네. 오늘 시장 하락은 사실 예상을 했어요. 그리고 네. 원달러 환율도 1,320원대까지 올랐고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도가 가파르게 나타나고 있는 좀 2월이잖아요. 1월 대비해서. 이 상황에서 그럼 우리는 지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현금을 확보하고 비중을 줄이기보단 보유하고 버텨야 되는 전략이 적절하다라는 말씀이신가요? 네, 자신을 가지십시오. 정현 앵커가 두려워하고 계십니다. 네, 이럴 때는 네.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통 369, 12 이런 점도표 발표될 때마다 그걸 앞두고 점도표 지금까지 계속 쭉쭉 올라가다 보니까 그에 따른 공포감 작년과 비슷하게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상황들인데 지금은 작년과 상황이 다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이 정도 특히 뭐 환율과 함께 다 같이 영향을 끼치다 보니까 외국인들 매도세 나오는 건데 네. 만약에 진짜 외국인들이 좀 불안하게 생각했다라고 하게 되면 2천억 팔까요? 한 2, 3천억 팔까요? 한 번에 더. 그렇죠. 한 그동안 7조 넘게 샀던 거를 그러면 빠르게 줄이겠죠. 이 정도는 그냥 조정 정도? 그러니까 어떤 물량을 많이 샀다가 좀 이제 손 바뀜 정도? 이 정도로만 바라보고 있고 변화는 조금 더 체크해 보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공포에 매도하기보다는 그냥 트레이딩하고 있는 그런 과정 중에 하나다라고 너무 이제 과대 해석할 필요는 없다라는 얘기이신 거죠? 네, 물어보곤 싶었지만 네. 짧습니다. 근데 궁금한 게 오늘 시장에서 코스닥이 빨간불을 켠 거는 네. 에코프로를 필두로 한 그 최근에 올랐던 2차 전지주의 슈팅, 여기에 또 AI 로봇주들의 슈팅이거든요. 네. 아니 시장이 이렇게 불안한데 그런 성장주, 기술주들이 또 한 번 고가권에서 슈팅한다라는 거는 약간 불안하지 않습니까? 괜찮아요, 이거는? 아니 잘 올라가는데 왜 이렇게 불안하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죄송해요. 네. 너무 아니, 오늘 제가 근심 걱정이 많았나 보네요. 예. 그러니까 갖고 계신 분들이 아니면 그쪽의 섹터 갖고 계신 분들은 어느 부분보다 편안하세요. 그렇죠. 네, 그리고 네. 충분히 향유하고 있고. 근데 안 갖고 있다 보니까 괜히 또 이제 저건 저렇게 올라가는데 나머지 종목들이 하면서 더 불안해 하시는 현상인 것 같은데 갈 때 되니까 가는 것 같고요. 네. 그만큼 변화가 나왔을 때 또 이제 뭐 오버슈팅이니 별 얘기는 나옵니다만 맞아요. 하락을 해야 오버슈팅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있는 그대로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있는 그대로 보자. 네. 그럼 오히려 조정 시 매수 관점으로 봤을 때 우리 투자자분들이 그래도 압축은 해야 되니까 이상한 쪽에 괜히 매수했다가 이것도 저가 매수다고 들어갔다가 더 저점이 나올 수 있잖아요. 네네. 저가 매수가 될 수 있는 그런 포인트, 투자 전략은요? 네, 기회 요인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은 이번 1분기에 디램 가격 하락폭이 1분기가 가장 클 거다라는 전망이 우세하죠. 그러면은 이게 당연히 기회가 되겠죠. 바닥의 신호일 수도 있겠네요. 네네. 그리고 그리고 이제 2분기 국내 이제 무역 수지 이제 뭐 3월 1일에도 2월에 또 무역 수지가 발표될 텐데 뭐 수치는 안 좋을 거죠. 근데 2분기에 국내 무역 수지도 이제 중국의 리오프닝 또 계절적 요인으로 플러스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또 이제 국내 기업들의 EPS도 이제 2분기 초, 4분기에는 반등할 가능성이 높아서 일단 기회 요인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장에서 너무 걱정할 필요 없다라는 의견과 함께 두 번째 특징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재차 떠오르는 대장주는 로봇입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오늘 또 한 번 급등을 했고 전반적으로 로봇종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시장 불안에도 불구하고 로봇주 강세 이유는 무엇일까라고 제가 질문 드렸는데 이제 두 분에게 하도 혼났으니까 불안이라는 단어를 빼보고 싶습니다. 네. 로봇주들의 강세 배경은요?
네, 몇 개가 있습니다. 뭐 한두 개가 아닌 것 같은데 네. 그 정부의 주요 일정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폐배터리도 오늘 상승하는 이유 보면은 오늘 정부의 일정도 있고요. 네. 또 이제 우주항공 쪽도 이번 주에 일정이 있고요. 또 로봇도 몇 가지 일정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거 말씀드리기 전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뭐 시가총 1조, 8조, 뭐 거의 2조를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인데 지난주 금요일까지요. 주가가 그렇게 올라간 건 없었거든요. 근데 기관들이 지난주 금요일까지 무려 7일째 매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으로도 그렇고 뭐 다른 로봇주들도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을 봤을 때는 뭔가 또 한 번의 상승을 준비하고 있지 않았나라는 것도 좀 이렇게 뭐 올랐지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지난 21일 날 첨단 로봇 전략 얼라이언스 킥오프 회의가 있었고 이제 정부에서도 그래 3월 달에 또 이제 뭐 발표할 거 그랬는데 이번 주 금요일 날 첨단 로봇 규제 혁신 방안이 발표될 전망입니다. 그리고 이제 현지 시간 오늘부터 3월 2일까지 모바일 월드 컨그레스 2023이 이제 열리는데 개최를 앞두고 여기에서 이제 관련돼서 이렇게 뉴스가 벌써 나오고 있더라고요. 뭐 국내 SKT도 그렇고 등등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서 뭐 AI, 뭐 로봇, 뭐 6G 관련된 그런 것들이 특히 부각받을 수 있다는 것도 그래 이런 이게 큰 이제 2023을 앞두고도 시장에서 관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었구나라는 것도 알 수 있겠고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3월 1일 날 드디어 이제 테슬라 인베스터 데이가 있는데 여기에서도 또 로봇 등 관련된 추가 정보가 있지 않을까 하는 좀 기대감이 있고요. 또 하나 좀 말씀드리면은 뭐가 많네요. 그게 정말 많죠. 네. 그래서 모바일 월드 컨그레스에서 중국 기업들이 또 로봇을 많이 공개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샤오미 같은 경우는 뭐 로봇계 또 뭐 휴머노이드 로봇도 이제 공개될 예정이기 때문에 참 이번 주에 특히나 로봇에서 이제 부각될 이슈들이 많은 것들이 오늘 좀 특히 부각받는 것 같습니다. 오르는데 이유가 있다. 이유가 없는 경우도 있지만 오늘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재료와 함께 이벤트를 앞두고 있는 로봇주였기 때문에 더 강했고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이제 로봇 내에서 대장 자리를 맡았어요. 삼성을 업고. 그 뒤에 후발로 대장을 노리고 있는 게 오늘 로보티즈인 것 같아요. 일개미, 집개미를 저희가 방송 시간에 많이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 안에서 이 로보티즈의 강점? 자율주행? 그것이 또 같이 엮이는 것 같던데요. 네, 일개미, 집개미를 떠나서 왕개미가 되겠죠, 저희는. 될 것 같아요. 네. 예, 열심히 해야 되겠죠. 네, 근데 로봇 얘기는 우리 이사님께서 쫙 풀어주셨기 때문에 네. 그중 이제 개별적인 종목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이제 시총이 2조가 돼갑니다. 그렇습니다. 네, 1조 때 와 다 왔다 했던 게 2조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즉 성장주에 대한 개념들을 그냥 이제 지금 뭐 재무제표 보고 이 밸류 보다 보니까 저희가 다 놓치는 상황들인데 그만큼 어떤 변화가 찾아왔었을 때 그에 따른 시장의 흐름들이 생각보다 강하다. 그렇네요. 이거는 연결을 시켜가면서 투자 아이디어로 가져가야 될 것 같고요. 어떻게 로보티즈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이제 인도로 옵니다. 차도로 안 가고 인도로 다닙니다. 그렇죠. 잘 비켜줘야 됩니다. 네, 근데 이게 글로벌 자율주행 배송 로봇 시장이 2027년까지 지금이 2,400만 달러인데 한 2억 3천만 달러까지 거의 10배 얼마 안 남았습니다. 네. 그때 앵커님 이제 그때는 많이 또 성숙하셨겠죠. 그렇죠. 네, 그때 같은 경우가 벌써 10배 이상 커지는 상황이다 보니까 특히 로보티즈가 이번에 밝혔던 얘기는 해외 택배사 쪽에 납품 관련된 건이 있다라고 하다 보니까 기대감이 지금 반영되고 있고 올해 이게 되면 흑자전환 될 것이다. 라는 부분들이 일단 조금 더 당겨서 움직이는데 결론은 이쪽도 하나의 성장 산업을 바라보는 섹터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 관심 있게 보는데 주가가 저 위에 가서 이렇게 강한 분출이 나온다 그러면 대응 못하실 분들이 더 많으실 걸로 알고 있고 그렇죠. 저희도 어렵습니다. 이럴 때는 일단 뭐 다른 종목들이나 아니면 조금 눌린 종목들에 대한 변화들 이런 것도 체크해 가야 되겠죠. 그런 다른 종목으로 눌려있는 종목으로는 뭐가 있을까요? 네, 두산을 봤었는데 이것도 마저 가네요. 네. 그러면 남은 건 SPG가 아닐까. 네, 이쪽도 어차피 협동 로봇이건 서비스 로봇이건 어떤 로봇이든 간에 커지면 부품들 같이 영향을 끼친다라고 하다 보니까 그에 따른 기어드 모터의 강자 쪽은 앞으로도 계속
시선이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SPG에 대해서 지금 눌려있는 종목이다 이야기해 주셨고 두산도 살짝 언급을 했는데 그 두산 로보틱스 연내 상장 작업을 착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물 들어올 때 지금 시장이 환호할 때 빨리 반응을 해야 되죠. 네, 그래서 두산이 로봇 때문에 움직인다는 거, 네. 로봇이 두산을 움직일 정도로 그만큼 시장에서 강하다는 거. 그렇다는 거예요. 네, 그래,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두산이 두산 로보틱스를 90.91% 보유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도 이제 박지원 이제 두산그룹 부회장이 가서 이제 관련된 뉴스도 좀 나오고 있는데 그룹 내 그 디지털 전환 관심이 굉장히 많네요. 또 왜 그런지 살펴보니까 작년에 두산그룹 내에서 지속 성장 혁신위원회가 만들어졌는데. 네, 위원장이시네요. 그래서 두산 뭐 여러 그룹들도 그렇지만 두산그룹조차도 이제 뭐 제조업이나 중공업 등 디지털 전환에 이제 변환하는 그쪽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두산그룹 내에서도 두산 로보틱스 굉장히 뭐 심혈을 좀 많이 기울이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로봇은 계속 관심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뭐 하나만 말씀드리면은 SK 하이닉스의 그 박정호 부회장이 얘기했는데 2031년 가면 학사, 석사, 박사 합쳐서 한 그쪽 인력이 한 5만 명 넘게 부족할 거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그렇다고 하면은 이거는 근데 SK 하이닉스만의 문제가 아니고 뭐 자동차 업계, 뭐 반도체 업계 다 포함되는 얘기죠. 그렇게 본다고 하면은 로봇은 네, 계속해서 뭐 이렇게 실적과 함께 시장에서 좀 계속해서 주목받을 이슈는 계속 이어질 수 있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로봇에 이어 세 번째 실시간 특징주로 만나보겠습니다. 우주로 이들이 함께 간대요. 오늘 세아그룹주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안에서는 음봉 전환한 종목들도 많이 눈에 띄는데 일론 머스크 스페이스X의 납품설이 나왔어요.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이거 조심하셔야 되는 게 같은 세아제강 계열이라고 다 되는 게 아닙니다. 네. 세아 창원 특수강은 세아 베스틸 지주의 100% 자회사입니다. 이것만 호재죠. 네. 나머지 쪽은 계열도 다르고 전혀 분리가 된 회사들이기 때문에 아, 이름만 그럼 동일한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다 같이 움직였던 거는 아침에 또 매수세 들어왔다가 또 오히려 이거 아닌가 봐. 그래서 맞아요. 매도세가 나오기 시작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근데 이 부분이 스페이스X의 지금 특수합금 니켈, 크롬, 티타늄 좋은 거 다 쓰네요. 네. 그래서 이쪽에 대한 합금이라고 하는데 그에 따른 그러니까 특히 스페이스X 같은 경우는 우주에서 다 아시는 것처럼 어떤 활동을 해야 될 수밖에 없다 보니까 좀 인증 절차가 상당히 복잡하게 알려져 있는데 이거를 거의 통과했다는 의미가 가장 또 크지 않나 생각되고 있고요. 그런 쪽에서 위성 엔진 소재다. 특히 그 뜨거운 열과 네. 또 내 마모성까지 생각하게 되면 얼만큼 잘 만들었느냐라는 쪽에 그러니까 이게 계약 조건이 알려질 수도 없겠죠. 하지만 그 정도 통과됐다는 것만 한다고 하더라도 기업에 대한 기술력에 대한 자신감이 주가에 반영됐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세아 창원 특수강이 그럼 세아 베스틸 지주하고 연관이 있고 그 나머지 종목들의 경우에는 따져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정확하게 뭐 세아제강 같은 경우는 강관 쪽이고 네. 세아제강 지주도 풍력과 강관 쪽 하는 회사인데 이쪽과 연관이 없이 먼저 움직였다고 하게 되면 이거는 매도 기회라고 봐야 됐었겠죠. 네. 그래서 그런가 지금 이 세아 베스틸 지주의 경우에는 상한가에 안착이 여전히 되어 있는데 그 외의 종목들은 다 음봉 전환했고 대표적으로 세아제강은 21%까지 올랐다가 현재 2% 하락하고 있습니다. 변동이 크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라는 점. 여기 더불어서 뜨겁게 만들었던 스페이스X 쪽으로 조금 더 이야기해 보자면 스타링크 한국 상륙도 임박해 있다. 그래서 네네. 최근에 몇몇 뭐 AP 위성이라던가 네, 대장이죠. 인텔리언테크 네네. 이런 종목들 올랐잖아요. 이 우주항공 섹터 내에서도 이벤트가 있습니까? 네, 있는 상황이고요. 뭐 주말에 이제 앞에서 이제 대표님께서 말씀해주신 그 관련된 뉴스가 있었고 또 이제 유명하죠. 그 적외도 위성통신 서비스 이제 스타링크가 이르면 2분기 내에 이제 국내 서비스 시작할 전망이라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또 이제 스타링크뿐만이 아니고 영국의 이제 본사를 둔 이제 원웹 같은 경우도 이제 올해 국내에서 위성통신 서비스 출시 계획이 있는데 그 이제 지난주에 좀 여러 뉴스에서 살펴볼 수 있었던 건 뭐냐면은 그러니까 다음 주, 그러니까 이번 주인 거죠. 이번 주에 우주항공청 설치 운영 관한 특별법이 입법 예고가 될 거다라는 이제 일정이 있었죠. 그러면 이것과 함께도 좀 같이 움직일 수 있는 분위기가 좀 만들어진 것 같고요.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이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가 이제 이것과 관련해서 어떻게 좀 말씀드릴 수 있냐면은 여러 신기술이 소개가 되죠. 근데 6G
가 이제 앞으로 2027, 8년에 상용화될 텐데 그런 상용화되는 그런 신기술이 이번 모바일 월드 콩그레서 소개가 될 텐데 6G 핵심이 뭐냐? 네, 위성통신입니다. 아, 네, 그러다 보니까 또 네, 이렇게 이런 것들이 좀 관련돼서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네, 역시 이 우주항공 쪽에서도 이슈가 있어 보인다. 조심해야 될 거는 오늘같이 이슈 속에 그냥 떠밀려 올랐던 종목들은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고 네. 그냥 전반적인 섹터로 봤을 때는 이벤트도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완전히 놓아서는 안 될 것 같아 보이는데요. 네, 그래서 이쪽은 어떻게 보면 좀 크게 봤었을 때 우주항공 관련된 쪽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여전히 관심은 필요합니다. 네. 이 이사님 항상 저희 짚어주시는 게 일정이잖아요. 그렇죠. 다양한 일정을 통해서 투자 아이디어는 계속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이슈 나왔을 때는 잠깐 주춤. 그랬다가 어느 정도 눌림목 맞게 되면 그때 접근할 수 있는 전략 봤었을 때 지금 스페이스X에 지금 납품하고 있는 회사가 있습니다. 또 이 회사는 모두 알아줄까라는 쪽으로 봤을 때 저희가 알고 있는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이 회사 같은 경우도 지금 납품하고 있고요. 네. 벌써 그만큼 인증받았다는 얘기겠죠. 게다가 더 중요한 건 나사에도 납품 직납하고 있습니다. 아. 이런 경쟁력이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또 오늘 같은 날 또 부각받았다가 좀 주춤하죠. 근데 다시 어떤 매물 소화하게 되면 또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찐 이벤트와 함께 그래 이런 재료를 갖고 있는 종목을 왜 안 볼까? 좀 아쉬운 종목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현 구간에서는 17,420원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이렇게 세 가지 실시간 특징주와 함께 시장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두 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